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양한 토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공학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 강의에 이제 벌써 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미래사회가 사회 자체 내로 가지고 있는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도시 문제라든가 또 안전 문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서 알아봤는데, 자 이제는 뭐 경제, 과학, 더 나가서 뭐 국제 문제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 이러한 모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렇게 눈부신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과학 기술과 뭐 국제적인 협력, 더 나가서 우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앞서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영화에서 아니면 각종 콘텐츠에서 봤었던 이러한 모습이 실제 적용됐었을 때의 상황들을 한번 가정을 해보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같이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도 뭐 익히 들어서 뭐 대표적인 SF 영화 중에 이 로봇과 주제로 되어 있는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인류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편안한 삶을 만끽하는, 편안한 삶을 향유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고, 이러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아이작 아시모프 원작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그 유명한 로봇 3원칙에 의해서 인간의 명령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어떠한 생산을 맡아서 하는 노동 생산, 그 외에도 가사도움이라든가 긴급할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까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영화였습니다. 이 로봇 3원칙에 있어서 인간의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기본적으로 로봇 3원칙은 로봇은 이 인간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이 원칙에 따라서 결국 로봇이 미래 사회에는 인간의 많은 노동 생산 부분을 도맡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산업 현장 중심에서는 국내의 로봇 생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뭐 음식을 배달하거나 키오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노동력을 대체를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시장이 바로 제조 분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아니면 각종 제조 물품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로봇의 도움 없이는 생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내의 로봇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안정적으로 그 기술력과 시장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18,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꾸준히 지속됐었던 이 유럽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바로 이 노동 문제로 봤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20세기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산업재해라든가 부당해고, 임금 착취나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나 실업 등 노동력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종별로 봤었을 때 항공 승무원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뭐 장례지도사나 아나운서 방송계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제는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 부당한 처우까지 받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 시장에서의 이 노동조합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이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는지, 실제로 노조가 잘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단체 행동권이나 단결권이나 아니면은 단체 교섭권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끊임없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그리고 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가면서 20세기에 또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대비로 봤었을 때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이 미준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이 IMF 이후에 구제금융 이후에 이 비정규직이 과거에는 없다가 새롭게 등장을 해서 이러한 비정규직이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든가, 결국 이러한 임금 격차나 최저임금 미준수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증가,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소득 불균형,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으로, 즉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렇게 주요 산업군에서 사망자를 포함한 각종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한 인적 피해가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나 아니면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노동과 관련돼서는 로봇이 많은 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OECD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시간을 현재도 지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보다 더 많이 근로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가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죠. 이제 한국의 오히려 뒤를 쫓아오는 후발 주자들이고, 실제 미국을 포함한 뭐 일본이라든가 서구 유럽 사회라든가 이런 사회들은 이미 한국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높은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결국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은 많지만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고 또 근로자나 아니면은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 개인의 자기 개발과 개인의 휴식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복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동 시간도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있는 수준도 정반대로 반비례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래 그리고 미래 사회의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발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OECD 다른 국가들보다 근로시간은 많지만 노동 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이러한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봇공학입니다. 자, 로봇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 노동 생산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고 이와 비슷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구조를 설계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인류사에 언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절서부터 어떠한 움직이는 이 관절부터 우리가 연구를 했지만 그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소설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 과학자의 상상력에서부터 소설이나 각종 콘텐츠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각종 생산 현장, 특히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쓰고 있는 각종 이 생산 로봇
이 첫 번째 모델이 바로 1960년대 들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인간과 협업하는 협업 로봇의 형태로 해서 등장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로봇 공학은 로보틱스라고 해가지고 로봇의 설계, 제조, 응용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과학과 그리고 기계공학과 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학문 연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처럼 대표적인 제조업 선두 국가로서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협동 로봇이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빠르게 안착해 왔습니다. 이렇게 산업 로봇이 우리의 각종 제조업 현장, 산업 현장에 이제는 정착을 해서 이들 없이는 더 이상 생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고 또 혹시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로봇 기구가 파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수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되고, 이거는 산업재해에 잡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생산용 이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산업재해도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뿐만인가요? 이렇게 로봇이 차츰차츰 이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이 노사분규가 있을 만한 여지도 로봇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근로자의 입장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근로자들의 그동안의 복지를 계속 유지하고 인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히려 주 야간 시간대만 다른다 그러면은 24시간 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 측도 사용자 측도 모두도 만족하는 이러한 윈윈 전략으로 노사분규를 방지할 수 있는 등 기본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로봇 시장,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로봇은 우리나라가 이미 진작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렇게 다양한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아시아의 각종 산업국가들과 함께 최상위국으로 많은 로봇들이 지금 현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2020년대 이후로는 소위 말하는 가정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서비스용 로봇들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각 집집마다 로봇 청소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동화되어 있는 각종 이 로봇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식당들이 이제는 찾아보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된,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미래 사회의 모델이 이미 벌써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로봇으로서 산업용 로봇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집 안에서 가사 도우미로, 또 우리가 어떤 각종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서비스용 로봇으로 새로운 영역, 새로운 파이가 새로 생기면서 로봇공학은 아마 미래 사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과학기술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로봇은 보행보조 로봇이나 아니면은 감시 로봇이나 안내 로봇처럼 이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컴퓨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움직이면서 CCTV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움직이면서 가전제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동성 로봇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렇게 드론 택배처럼 이 자연스럽게 이 비행이나 아니면은 이 각종 이 물건 이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주변에 어느 정도 산업화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종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이 분야를 뒷받쳐주기 위해서 각종 로봇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소프트웨어, 각종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부분의 파급 효과까지 점점 우리의 이 미래 사회의 먹거리로서 경제 부분으로 그 부분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노동 생산성을 로봇이 대체한다
라는 것을 떠나서 로봇공학 자체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산업 물품, 수출 물품,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다, 생산 물품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래 사회에서 경제 문제를 할 때는 항상 이 로봇공학부터 사실상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로봇공학, 로봇 기술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 분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로봇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 연구 개발들을 앞으로 더욱더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로봇의 움직임, 또 로봇의 각종 이 행동들을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계산해내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아마 핵심적인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각종 센서들, IoT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항상 네트워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고 관련돼서 이 기계공학적인 움직임이 현장에서 반영이 되는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로봇공학의 핵심적인 기술일 겁니다. 뿐만인가요? 이거 외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로봇공학을 통해서 집적된 다양한 각종 정보 기술을 가지고서는 새롭게 이 관련되어 있는 핵심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유무선 통신과 관련된 이런 각종 사이버 보안, 이 각종 정보 보안들도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로봇공학에 있어서 최선두 그룹에 우리나라가 속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로봇공학을 활용한 그 응용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파이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우리가 로봇공학이 제일 처음에는 산업용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각종 가정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로봇이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나노 로봇이 사람의 혈관에 들어가서 신체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는 이런 의학 발전에 나노 기술이 포함된 로봇 공학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신소재 공학을 통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 의족을 의족이나 의수를 대신해 가지고 저렇게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공학 기술로 되어 있는 이 로봇 팔을 사람의 의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도 지금 현재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D 프린팅이나 아니면은 각종 이 로봇 공학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이 에너지원, 이 배터리 산업 등도 다양한 응용 분야로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 기술력, 우리의 특히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술력과 그 응용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로봇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들도 빠르게 뒷받침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기타 가정용이나 더 나아가서 교육용, 학교에서 활용하는 로봇까지 이 로봇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제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규제를 현대의 이 시스템에 맞게,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먼저 표준화시켜서 관련되어 있는 이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응용 분야들을 빠르게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규제 개혁이나 자연스럽게 이 법제 마련들도 뒤따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로봇이 점점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선 현장에서는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로봇으로 인해서 해고되는 이러한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직접 서비스해주고 사람이 직접 각종 이 직장을 얻어서 일자리를 얻어서 생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로봇이 증가를
도달을 하고 또한 거기에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혹시라도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해고나 실업, 더 나가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이를 이 대체해 주기 위한 이 각종 일자리 복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봇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남녀 성별 간의 임금 차이가 아니라 이 로봇을 활용하는 일자리와 로봇을 활용하지 않는 일자리의 임금 차별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빨리 이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점점 자동화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어떠한 속도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직까지는 로봇으로 대체될 직군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러한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시기를 예측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가까운 시기를 예측을 해서 이에 따른 각종 복지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는 이 노동 문제는 과거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유물로서 아직까지도 남아서 각종 임금 격차라든가 비정규직, 산업재해와 노동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현재의 노동 문제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미래사회의 경제 문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즉,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노동시간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즉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 결과 그동안 우리가 다른 어떠한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근로시간은 많고 연차는 조금밖에 쓰지를 않고 아파도 출근을 하고 그 외에도 각종 산업재해는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각종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한번 미래사회 노동을 대체한 로봇을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로봇은 이미 우리 주변에 산업용이나 서비스용, 가정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가 돼서 각종 경비 절감과 산업재해 감소,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증대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로봇처럼 우리가 직접 착용을 해서 이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는 이러한 로봇서부터 안내 로봇, 감시 로봇 등 다양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비대면 사회가 우리가 한번 겪고 난 다음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이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 생산성 로봇이나 키오스크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사회로 2020년, 2030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변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인가요? 우리가 로봇과 관련돼서는 각종 로봇 제품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라든가 부품 산업까지 로봇공학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 로봇공학의 핵심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노 기술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질병이나 뭐 불임을 고쳐주는 거라든가, 또 신소재 공학을 통해서 각종 로봇이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이러한 각종 연구기술 개발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로봇 활용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로봇으로 인한 해고나 실업에 대비해서 일자리 복지 지원도 앞으로 꾸준히 병행 연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가 이 명확하게 노출되어 있는 차량으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차량은 저렇게 중동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는 하나의 테러의 도구로서 저 픽업 트럭이 사용이 되지만, 저 픽업 트럭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생산국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은요, 레저용으로 아주 사람
사람들한테 또 애용을 받는 이러한 차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차량 자체는 동일한 차량이지만 그 운전사가 누구냐, 또 이 차량을 이용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레저용이 되기도 하고 이 테러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오늘 같이 살펴본 이 노동 문제의 해결점으로 제시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로봇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아주 편리한 이 생산 도구로서, 서비스 도구로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그러한 이러한 배치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가 앞으로 로봇을 통해 가지고 더 편리하게 사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사회의 경제문제 첫 번째 이슈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로봇공학으로 대처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미래사회 경제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 에듀테크 분야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